제38대 뉴욕 한인회장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된 가운데 진강, 김광석 두 후보 간의 2파전으로 경선이 확실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두 번째로 의회 지도부와 만나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재미부동산협회 주최 부동산 박람회가 오늘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한국정부 산하 공익특수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가 뉴욕 동포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간담회 및 현장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후보 등록이 오늘로써 마감된 가운데 진강, 김광석 두 후보 간의 2파전으로 경선이 확실시됐습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7일 오후 5시 기준 진강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장과 김광석 전 KCS 회장이 후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6월 11일 실시되는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진강 대 김광석 두 후보 간의 경선으로 치러질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선관위는 18일부터 24일까지 이 후보자 심사 기간을 거쳐 오는 26일 이 후보자 등록을 공식적으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선거는 지난 3월 6일에 실시됐어야 하는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서 문제가 됐었던 회장 후보 자격 조항만을 일시 유예한 채 실시되는 것입니다. 후보 자격 가운데 뉴욕 한인회 임원, 집행위원회 멤버, 유급 직원, 이사 등 4개 그룹에서만 2년 이상 활동한 자 조항을 유예한 것입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지난 2월 김광석 전 KCS 회장이 후보 자격 미달로 탈락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두 번째로 의회 지도부와 만나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고 이에 따라 G7 출장 일정을 단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케빈 메카시 연방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 상하원 대표와 함께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9월 1차 협상에서 서로 간의 이견만 확인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열린 어제 2차 협상에서도 추후 계속 협상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확인하고 1시간 만에 구체적 성과 없이 협상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메카시 하원의장은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짧은 시간에 할 일이 많다고 말해 바이든 대통령이 예산 지출 축소 등 공화당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대화가 좋았고 생산적이었다. 디폴트는 끔찍한 옵션이라는 데에 모두 동의했다며 디폴트를 피하자는 것이 여야 모두의 공통된 견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상향 조정에 진전이 없자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등과 관련한 일정을 단축해 파푸아뉴기니와 호주는 방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미부동산협회가 주최하는 한인 부동산업계 최대 행사인 부동산 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퀸즈 베이사이드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박람회에 수백 명의 한인들이 몰리면서 성황을 이뤘습니다. 부동산 지식, 미래를 보는 힘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박람회에는 주류 금융기관부터 부동산 에이전시, 법률 및 회계 전문가 등 36개의 부스가 마련됐으며 제1, 제2 세미나실로 나뉘어 총 14개의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먼저 저희가 부동산의 가장 기본 지식, 집을 어떻게 사고 매매 과정은 어떻게 되고 그런 거 먼저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고요. 또 중요한 거는 부동산 투자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요즘 타주에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타주 정보를 또 드리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날 뱅크 오브 호프, 하나은행 USA, 플러싱뱅크, 시티뱅크 등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사의 홈 모기지 상품들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날 조지아,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 타주 부동산 에이전트들도 참석해 은퇴 후 이주할 계획이 있는 참석자들에게 매물로 나와 있는 주택들을 소개했습니다. 모니카 재미부동산 협회장은 이번 박람회의 경험을 토대로 2년 후에는 더욱 알찬 정보와 상품들을 소개할 수 있는 박람회를 준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정부 산하 공익특수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가 뉴욕 동포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간담회 및 현장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신복위는 16일 플러싱의 퀸즈 한인의 사무실에서 이현탁 회장과 퀸즈 한인의 주요 인사와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해외 동포 신용회복 지원 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신복위는 이날 퀸즈 한인회를 통해 사전 예약한 한인 11명에 대한 첫 번째 대면 채무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상담 내용은 부채 상담, 국내 채무, 채무 조정 신청 등으로 변제 계획 이행을 통해 신용회복은 물론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채무 독촉 및 채권 출심 행위도 중단됩니다. 신청은 뉴욕 총영사관을 방문해 채무 조정 신청서 작성 후 팩스나 이메일, 우편 접수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신용불량 정보를 정부가 다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연체가 되면 정부가 그 신용불량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타이트한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정부가 나서 이렇게 채무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와가지고는 아마 이제 교민분들께서도 이제 그런 채무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신복위에 따르면 2011년 해외 동포 신용회복 지원제도 시행 이후 미주에서만 약 300명이 상담해 이 가운데 137명이 변제 계획 이행에 나섰고 올해 3월 현재 약 30명이 변제 계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뉴욕, 뉴저지 한인은 3명으로 미주 전체의 10% 수준이란 설명입니다. 뉴욕시가 일부 학교 체육관을 난민 수용소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어제 학부모들이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이에 반대하기 위한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약 200명 이상의 학부모들과 뉴욕시 학교 관계자들은 어젯밤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뉴욕시가 학교 체육관에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뉴욕시는 20개 학교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고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학교는 브루클린 내 6개 학교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이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며 현재 뉴욕시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고 데이빗 뱅크스 시 교육감도 이번 결정에 대해 난민 신청자들이 학교 건물과는 완전히 분리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아이들 근처에 낯선 사람들이 수용되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며 뉴욕시는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브루클린 지역의 학부모들은 어제 오전 이미 한 차례 시위를 벌이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오늘 오전에도 시위가 한 번 더 열리면서 학부모들은 뉴욕시가 난민 신청자들을 다른 곳에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욕주 법원이 뉴욕시의 다른 카운티에 난민 이송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데 이어 또 다른 난민 이송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욕주 오렌지 카운티 법원 산드라 소르티노 판사는 어제 뉴욕시가 오렌지 카운티에 난민을 보내는 것을 금지시켜달라는 카운티 정부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크로스로스인과 윈드엠 라마다 등 오렌지 카운티 소재 2개 호텔에 이송된 난민 186명은 계속 체류할 수 있지만 앞으로 더 이상 추가 난민을 수용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스티브 노이하우스 오렌지 카운티장은 재판부가 난민 이송을 막지 않았다면 뉴욕시가 당초 계획대로 버스 7대를 더 오렌지 카운티로 보냈을 것이라며 더 이상 난민 수용소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뉴욕시는 난민 문제가 연방정부가 나서야 하는 것이지만 연방정부는 아직 나서지 않고 있다며 지방정부들이 그 역할을 분담할 수밖에 없다고 뉴욕시가 포화 상태인 만큼 인근 카운티가 난민 일부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는 우리가 오렌지 카운티에 요구하는 것은 전체 난민의 극히 일부인 0.25%만 수용해달라는 것이며 뉴욕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가운데 뉴욕주 법원의 오늘 명령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서 뉴욕주 의료서비스 가입자들에 대한 적격성 재평가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뉴욕주 보건국이 연방정부의 의료 서비스 자격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약 900만 명에 달하는 뉴욕주 의료 서비스 가입자들의 적격성 재평가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폭넓게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 비용을 제공해왔지만 지원이 중단되면서 주정부가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뉴욕 주정부는 적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건강보험을 갱신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어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연방정부 지원이 종료됐고 적격성 재평가를 시행해야 하지만 주정부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 보건국은 연방 빈곤 수준의 200%에서 250%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들까지 공공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연방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현재는 빈곤 수준의 200%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적격성 재평가로 메디케이드 자격이 사라질 경우 주정부가 제공하는 에센셜 플랜 대상이 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인 1인당 소득 연 29,160달러, 4인 가족 기준 연 6만 달러 미만일 경우에 에센셜 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의 경우 차일드 헬스 플러스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뉴욕주 건강보험 자격 및 갱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뉴욕주 보건국 웹사이트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 서머셋 카운티에서 10대 초반 2명이 택시 강도 행각을 벌이다 택시 운전사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주 서머셋 카운티 검찰은 지난 11일 밤 10시쯤 뉴브런스윅 럿거스 대학에서 10분 주행 거리인 로즈 스트릿에서 13세와 14세 등 2명이 57세 택시기사에게 권총을 발사해 숨지게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10대 2명은 당초 택시기사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돈을 요구했으나 택시기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총을 발사했고 택시가 다른 차와 충돌하면서 멈춰서자 바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둘은 하루 뒤 플랭클린 타운십과 뉴브런스윅에서 각각 체포됐으며 1급 살인 혐의 및 불법 무기 소지, 강도 등의 혐의로 현재 소년원에 구금된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10대인 점을 감안해 정확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비자금 등에 대한 재판이 뉴욕주 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뉴욕주 상원이 법정에서의 사진 촬영 및 녹음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주 상원은 어제 언론이 민감한 사건에서 재판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정에서 카메라와 마이크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법정에서의 사진 촬영 등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최종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뉴욕주 하원을 통과해야 하며 뉴욕주 상하원을 통과하더라도 특정 사건에서의 촬영 허용 여부는 해당 재판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뉴욕주 상원은 이 법안이 사법 절차의 시청각적 보도를 허용하는 것이며 공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원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법사위 승인도 통과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원은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선에서 하원의 협조를 얻는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뉴욕을 제외한 대다수의 주들은 판사 재량에 따라 법정 내에서의 언론의 촬영, 녹음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사진 촬영, 나아가 텔레비전 생중계 등은 지난 1993년 부인 등의 살해 혐의를 받은 풋볼 스타 O.J. 심슨 사건 때부터 논란을 일으켜왔으며 뉴욕주 상원은 내년에 시작될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두고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일자리의 최대 공급원으로 꼽혔던 소기업이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에 이르면서 고용 열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경영 컨설팅 회사 비스티지 월드와이드가 소기업 오너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5%만이 앞으로 12개월 내에 인력 충원 계획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또 지난 3월 같은 대답이 58%, 4월 47%를 기록한 데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난해 5월 59%보다 크게 낮은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소기업 오너들이 인력 채용을 기피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으로 고용주는 올해 4.1%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은 6.7% 이상 인상을 요구하는 등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도 미국의 3월 채용 공고가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소기업 오너의 60%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채용을 미루고 있으며
이미 많은 기업들은 일자리가 꽉 찬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빅테크가 올해 미국 증시 랠리를 견인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 우려로 조만간 이 같은 상승세가 끝날 것이라는 경고음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JP모건,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미국 대형은행 애널리스트들이 경기 침체에 따른 기술주 약세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33.1% 급락했지만 올 들어 17.9% 상승했으며 엔비디아와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플랫폼은 주가가 2배 올랐고 AMD는 57%, 테슬라와 아마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각각 35% 오르면서 전체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는 테크 업계가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으며 조만간 실적 하락이 2분기 이상 지속되는 실적 침체에 공식 진입하게 될 것이고 실제 경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50%라고 진단했습니다. JP모건도 성장 속도가 줄고 역성장을 향해 가고 있다며 이럴 때는 안전자산 선호가 아니라 현금 선호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경기 순환주보다 기술주 하락 위험이 더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대출 경색과 테크 업계의 금이 가는 침체가 일어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리서치 업체 펀드 스트렛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이 올해 50% 이상 상승할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기업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은 없고 새로운 경쟁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골프도 비즈니스도 당신이 성공의 코스 위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뱅크 오브 호프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함께하듯 LPGA와 함께합니다. Title sponsor of LPGA Match Play, Bank of Hope.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13일 밤 10시쯤 텍사스주 소도시 킨에서 12세 소년이 32세 햄버거 가게 종업원을 자동 소총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브루클린 맥로린 파크에서 발생한 18세 남성 살해 미수 사건의 용의자가 15세 소년으로 밝혀졌으며 사건 발생 약 보름 만인 어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최근 위성 사진을 분석해 북한이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 로켓 발사를 위한 추가 발사대를 설치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대만 및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현대차와 기아차의 특허를 무더기로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일본으로 1조 8,870억 달러에 달하며 중국이 2위로 8,693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피 한 방울로 모든 병을 진단한다는 투자 사기로 기소된 테라노스 경영자 엘리자베스 홈스에게 4억 5천만 달러 배상 판결이 내려졌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이 기각됐습니다. 캐나다의 지난 4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4.4% 인상됐으며 이는 경제 전문가 전망치 4.1%를 웃돈 것으로 물가 상승폭 둔화가 멈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반도체 업체인 온세미컨덕터가 어제 애널리스트와의 컨퍼런스에서 20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신설하는 후보지로 한국과 체코 등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오늘처럼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2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로 오늘 기온과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36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8분입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보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가 제38대 뉴욕 한인회 회장 선거를 공고합니다.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6월 11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시합니다. 입후보자 등록 및 서류 교부는 5월 11일 목요일부터 1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뉴욕 한인회관에서 진행됩니다. 뉴욕 한인회장 후보자 자격은 이와 같습니다. 1. 회원으로서 선거일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 2.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 3. 전과 또는 금치산자, 정신 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비정상 상태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4. 출마 자격을 모두 만족하였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6월 11일 일요일 실시됩니다. 뉴욕 퀸즈 한인회가 오는 22일 월요일 한인회관 건축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하버 링크스 골프클럽에서 개최합니다. 한인회관 건축의 기반 조성과 지역사회 한인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취지로 열리는 골프대회인 만큼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참석 신청과 문의는 646-210-4915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초로 카네기홀에서 공연되는 한국 신앙송 콘서트가 오는 5월 20일 오후 4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인들이 한복을 입고 자작시와 기존 유명 시인들의 시를 새로운 연출과 함께 선보입니다. 본 신앙송 콘서트는 무료로 개최되며 행사 당일 카네기홀 젠캐롤 앞에서 입장권을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21일 일요일 오후 8시 뉴저지 한인 루터교회에서도 재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욕 한인회 제38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당일 유급, 일반 자원봉사자와 개표 요원을 모집합니다. 모든 참여자에게는 식사와 교통비 $20가 지급되며 유급 자원봉사자는 시간당 $25가, 개표 요원에게는 시간당 $3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자원봉사자는 오전과 오후 나눠 각각 20명씩 모집하며 개표 요원은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15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접수는 선관위 전화 917-813-8400 혹은 이상호 부위원장 전화 646-761-0899로 가능합니다. (5월 17일) 수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